압도적 비주얼과 압도적 젊음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학교 논강의는 이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산 문제 우리 수험생들 고민이 많으시죠. 근데 계산 문제를 풀 때 꼭 계산기를 활용을 하시면 좀 보다 쉽고 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암산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산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산기 활용법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활용 팁입니다. 먼저 이제 실제로 제가 그 계산기를 하나 구입을 해왔습니다. 짜잔, 보이십니까? 여기에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산 계산기예요. 사무용 계산기입니다. 제가 주로 쓰는 계산기는 다이소에서 한 5,000원짜리 계산기인데 오늘 다이소 5,000원짜리 계산기가 없더라고요. 품절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3,000원짜리 계산기로 또 계산 문제 활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언박싱을 하고 계산기에 꼭 있었으면 좋겠는 기능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했고요. 계산기에 꼭 이제 있었으면 좋겠는 기능, 먼저 당연히 요 0 2개짜리가 있는 계산기가 좋을 것 같아요. 0 2개짜리. 그럼 우리가 1억 1,000만원 이런 계산할 때 0 2개짜리면 조금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여기 GT라고 보이십니까? GT? 여기 GT 기능이 있는 계산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GT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원래는 그 M 플러스 M 마이너스 MRC 기능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 수험생들이 설명을 드려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M 플러스 M 마이너스 기능은 오늘 계산기 활용 팁을 좀 다 습득을 하신 다음에 숙지가 되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말씀을 또 시간이 되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산기 활용 팁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100만원, 1000만원, 1억 눌러보는 것부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은 어떻게 누르느냐? 1 하고요. 0 2개짜리 4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1억이 됩니다. 0 8개입니다. 이래 0 8개가 1억입니다. 5천만원 한번 눌러볼까요? 5천만원. 5천만원은 5천 하고요. 만원. 이렇게 해서 0 7개짜리가 5천만원이 됩니다. 300만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300만원. 300만원은 3회 0 몇 번? 3번. 그러니까 0 2개짜리 3번이니까 총 0 6개가 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3억 2,500만원 한번 눌러보고 시작할게요. 3억 2,500만원. 이렇게 하면 3억 2,500만원이 되고요. 1,760만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1,760만원, 1,760만원. 이렇게. 마지막으로 153만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153만원. 이렇게 하면 153만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겠죠? 예. 제가 오늘 계산기 활용 방법은요. 첫 번째는 이제 퍼센트 많이 나옵니다. 우리 부동산학개론에. 그래서 퍼센트 계산을 첫 번째로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GT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여기 있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GT 기능. GT입니다. GT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가 아니더라도 1.1에 5승, 그 다음에 1.08에 7승, 이렇게 연속 계산이라고 우리가 그래요. 연속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계산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일까,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 첫 번째는 퍼센트 계산, 두 번째는 GT, 세 번째는 연속 계산, 네 번째는 마이너스 계산,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계산기 활용법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퍼센트 계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화면에서 퍼센트 계산 첫 번째 문제, 아파트 투자 사업의 기대 수익률 구하는 문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비정낙이라고 합니다.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률이 각각 다 퍼센트예요. 30%, 50%, 20%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도 4%, 8%, 13%입니다. 4.0%, 8.0%, 13.0%는 0은 안 읽으셔도 되겠죠. 4%, 8%, 1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숫자 퍼센트 곱하기 숫자 퍼센트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숫자 퍼센트 곱하기 숫자 퍼센트 하시는 게 아니고 퍼센트를 한번 뺄 거예요. 숫자 곱하기 숫자 퍼센트로 계산할 겁니다. 숫자 곱하기 숫자 퍼센트. 한번 따라 해볼까요? 숫자 곱하기 숫자 퍼센트. 그리고 이걸 계산한 다음에는 는을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 곱하기 숫자 퍼센트만 해도 바로 답이 나옵니다. 는 누르지 말고. 그래서 30 곱하기 4%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AC를 누르고요. 30 곱하기 4% 해버리게 되면 1.2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GT라고 뜰 겁니다.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50% 곱하기 8% 어떻게 한다 그랬죠? 50 곱하기 8% 이렇게 하면 4%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20 곱하기 13%, 20 곱하기 13% 하면 2.6%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메모해놨다가 원래는 3개를 다 더하셔야지 답이 되는 건데, 여기서 좀 더 한 번 더 알려드릴 거예요. 예, GT 이렇게 누르면 7.8% 이렇게 답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GT를 활용하는 방법은요,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방금 했던 것들을 다 더해주는 기능입니다. 다 더해주는 기능. 여기서 AC를 누르면, 또는 GT를 한 번 더 누르면, 요 위에 GT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GT를 한 번 더 누르면 GT가 지워지고, 아니면 AC를 누르면 GT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산기 활용 팁은요, 숫자 퍼센트 곱하기 숫자 퍼센트는 어떻게 구한다? 숫자 곱하기 숫자 퍼센트만 한다. 오케이? 그리고 3개를 다 더하고 싶을 때는 뭘 한다? 한 번 더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GT를 누르면 지가 알아서 3개를 다 더해준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됐습니까? 두 번째는,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순영업소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순영업소득은 아주 기본 지식이 필요하겠죠. 가능총소득에서 공시를 빼고요, 영업경비를 빼주면 순영업소득이 튀어나오는데, 간혹 문제를 보다 보면 공실이 퍼센트로 주어지는 경우, 또는 영업경비 얼마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업경비 비율에서 퍼센트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거를 계산해서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로 계산기에서 퍼센트를 눌러주시면 지가 알아서, 계산기 참 똑똑해요. 지가 알아서 빼줍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2천만 원에서 문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실 5%를 뺄 거고요, 유효 총소득의 35%를 영업경비 비율로 해서 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2천만 원 먼저 눌러야 되겠죠. 2천만 원 눌러주시고 빼기 5% 하면 지가 알아서 5%를 계산해서 빼준다는 거예요. 2천만 원에서 5%가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을 빼줄 필요가 없다는 거. 빼기 5% 하면 되고, 경비가 유효 총소득이 몇 프로? 35%. 그럼 지금 보고 계시는 1,900만 원이 유효 총소득인데, 여기서 영업경비를 35% 바로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빼기 35%를 바로 계산해 주시면 1235만 원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됩니다. 순영업소득은 123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예, 먼저 AC를 눌러주시고요, 2천만 원 누르고 2천만 원 빼기 5%, 그 다음에 빼기 35% 해주시면 1235만 원 지가 알아서 순영업소득을 계산해 준다는 거. 퍼센트 두 번째 활용 기능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계속 오늘 강조하고 있는 GT 기능 계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봤던 문제랑 똑같은데요. 자, 아까 퍼센트 곱하는 방법, 퍼센트끼리 곱하는 방법은 숫자 곱하기 숫자 퍼센트 하면 된다 그랬죠? 그걸 한번 해볼 겁니다. 그대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자, AC를 누르고 GT가 없어졌는지 확인을 하고요. AC를 누르고 30 곱하기 4% 내려줍니다. 그러면 1.2%. 그럼 여기다가 AC를 누른 게 아니야. 그 위에다가 GT가 보일 거예요. 그 위에다가 50 곱하기 8%, 4%가 나오죠. 여기는 아까 계산해 봤죠. 마지막으로 20 곱하기 13%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 이걸 갖다가 퍼센트 계산한 걸 다 메모했다가 다 더해줬었는데, 여기다가 뭐를 누르면, GT를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7.8%라는 정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계산기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 한 번 더 제가 숫자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30 곱하기 4%. 숫자가 나오잖아요. 1점이라고. 그 위에다 그대로 50 곱하기 8%. 마지막입니다. 20 곱하기 13%. 그리고 뭐요? GT. 그러면 7.8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별로 안 신기하나요? 그 다음 계산 문제, 우리 또 정보가치 구할 때 유용하게 쓰는 계산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정보가치를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고 이 토지가 얼마에 거래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가 들어서면 8억 8천, 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으면 6억 6천이 됩니다. 8억 8천, 6억 6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8억 8천이 될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40%죠. 신도시가 들어선 확률. 그래서 8억 8천만 원 곱하기 몇 프로요? 40%. 40% 하니까 3억 5,200만 원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 위에다 그대로 이번에 6억 6천입니다. 6억 6천만 원 곱하기 60%. 60%. 근데 지금 뭐를 하고 싶은가요? 앞에 했던 숫자랑 뒤에 있던 숫자를 더하고 싶죠. 그럼 뭐요? GT 이렇게 누르면 7억 4,8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누기 1.1로 나눠야 되겠죠. 1년 후에 거니까 나누기는 하면 6억 8천만 원이 이 토지가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느냐 하는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8억 8천에다가 몇 프로 곱해주고 40% 곱해주고 6억 6천에다가 60% 곱해주고 GT에서 이 두 개를 더해준 다음 나누기 1.1을 때려주면 이 토지가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
GT기능 활용법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전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요. 조성비용 2억 1천만 원에다가 20%를 곱해주셔야 되고요. 거래사례 2억 2천에서 50%를 곱해주셔야 되고요. 임대료 2억에서 수익 방식 30%를 곱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AC 누르고 GT가 없어진 걸 확인하신 다음에 2억 1천만 원 곱하기 몇 프로? 20% 4,200만 원 나오네요. 예, 그 다음에 2억 2천만 원 곱하기 50% 마지막입니다. 2억 원이죠. 2억 원. 4번 들어온다 그랬죠. 곱하기 30% 하신 다음에 뭐요? GT 누르면 2억 1,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퍼센트 계산 GT 기능 활용해서 적용하는 거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일단 연속 계산입니다. 자, 연속 계산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조금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는 1.05의 5승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서는 공학용 계산기를 많이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학용 계산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 3,000원짜리, 5,000원짜리 계산기로 1.05의 5승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5의 5승은 뭘 하는 거죠? 1.05를 5번 승해주는 거죠. 그래서 1.05 곱하기 1.05는 하면 이게 몇 승인가요? 2승이죠. 여기서 5승을 가려고 그러면 는을 한번 누르면 3승이 돼요. 는 3승, 4승, 5승. 그래서 1.27628 정도가 1.05의 5승입니다. 1.05의 5승. 그러면 우리 1.07의 8승 한번 해볼까요? 1.07의 8승. 1.07 곱하기 1.07은 하면 이게 1.07의 2승이 되겠죠. 8승은 어떻게 해요? 3, 4, 5, 6, 7, 8 해서 이 숫자를 놔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7의 8승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1.07의 곱하기 1.07은 하면 2승 8승으로 합니다. 3, 4, 5, 6, 7, 8 이렇게 하면 이 숫자가 나와야 되네요. 1.07의 8승 한번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1억을 1.07의 5승으로 어떻게 나누느냐. 1억을 1.07의 5승 두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 1억을 눌러줘야 되겠죠. 나누기는 잘 보셔야 됩니다. 1하고 1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누기 1.07은 하면 여기 1.07의 몇 승? 1승. 우리 5승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승, 3승, 4승, 5승 해서 7,129만원 정도가 1억을 1.07의 5승으로 남은 값이고 실제로 이 문제는 우리 기출문제에서 기출되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1억을 1.07의 5승으로 나눕니다. 1억 눌러줘야 되겠죠. 나누기 1.07은 한 몇 승? 요게 1승, 이번에는 한 번만 했으니까 1승, 그 다음에 2, 3, 4, 5승 하면 7,100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연속 계산입니다. 세 번째 연속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수년가나 수익성 지수 구할 때 지출은 내비두고 수익을 같은 할인율로 4번 나누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자, 보시죠. 처음에 735만원만 나누기 1.05는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700이 나오죠. 그럼 다음 숫자들은요. 자, 우리 주인님이 1.05로 나누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계산기가 인지를 해요. 그 다음부터는요. 577.5는 하면 지가 알아서 1.05로 나눠주고요. 나누기 1.05는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20는 해버리면 400만원이 나오고요. 마지막 367.5는 해버리면 35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 4개를 동일 숫자 1.05로 나눌 때는요. 처음 숫자만 그 숫자 나누기 1.05는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숫자부터는 숫자는을 눌러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735 나누기 1.05는 요것만 700 메모해 놓고요. 577.5는 550 메모해 놓고요. 420은 400 메모해 놓고요. 그 다음에 367.5는 하면 35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연속 계산 됐습니까? 예, 그래서 세개 연속 계산 1.05를 5승하는 방법은 1.05 곱하기 1.05는 하면 이게 몇 승이니까? 2승이니까 는을 3번 넣습니다. 3, 4, 5 해주시면 되고 1억을 1.07의 5승으로 나누는 방법은 1억 나누기 1.07은 이번에 한 번 했으니까 1승 는 누릅니다. 2, 3, 4, 5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35
577.5, 420, 367.5를 1.0으로 나누려면요. 735 나누기 1.05는 한 번만, 그 다음에 577.5는 420은 367.5는 이렇게 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계산 문제 활용 팁 마지막 계산 활용 팁은요. 마이너스 계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요. 적산 가액을 구할 때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 또는 감가 수정액을 차감해줘서 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제조달 원가를 먼저 구한 다음에 감가 수정액을 뺄 것이 아니라 감가 수정액을 구했다면 여기서 바로 역으로 제조달 원가를 빼줘도 우리 적산 가액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에서 20을 빼면 얼마죠? 80이죠. 그러면 20에서 100을 빼면 얼마죠? 100에서 80을 빼면 20이라면 우리는 결국 20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80에서 100을 빼면 얼마죠? 마이너스 20인데 마이너스만 안 읽으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A 빼기 B가 C라면 B 빼기 A 하면 마이너스 C가 나오는데 마이너스만 안 읽으면 답을 체크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먼저 1번 문제 보이시나요? 제조단가가 2억, 내용연수가 20년, 경과연수가 5년. 내용연수가 만료할 때 잔가율은 10%다. 정액법을 적용한다. 저 이거 계산 한 번에 해볼 거예요. 한 번에 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제조단가 얼마였죠? 2억입니다. 2억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잔존가치 10%는 상각되지 않죠? 빼기 10%. 아까 마이너스 활용법 배우셨죠? 네. 10%. 그럼 1억 8천이 나오고요. 나누기 얘가 50년간에 걸쳐서 까지니까 나누기 50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몇 년 지났습니까? 5년 지났으니까 5를 때려줍니다. 그러면 1,800만 원이 감가 누계액입니다. 여기서 AC를 누른 다음에 2억 빼기 1,800만 원 하지 마시고 바로 빼기 얼마? 제조가라니까 2억을 때려줍니다.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긴 하지만 계산기에서는 마이너스 1억 8,200이라고 찍혀있지만 여러분들 시험 지문에서는 1억 8,200 마이너스를 뺀 숫자를 답으로 체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억에서 1,800을 빼서 1억 8,200을 구하려고 그러면 계산기를 한 번 더 눌러야 되니까 1,800에서 2억을 빼서 1억 8,200이라는 답을 한 번에 구해내자는 취지의 계산기 활용 팁이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처음에 2억을 눌러주시고요. 빼기 10%는 안 까집니다. 해주고 몇 년간 나누고서 까진다? 50년. 그 다음에 몇 년 지났습니까? 5년 지났으니까 곱하기 5를 눌러주면 1,800만 원의 감가 수정이고 여기 계산기 1,800 찍혀있는데 그대로 마이너스 2억을 때려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억 8,200이 찍혀있지만 답은 1억 8,200이 된다 하는 취지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원금 균등 상환 조건 대출받았고 이자율이 6%일 때 15회차 상환해야 될 원리금 상환액과 18회차 상환해야 될 이자 상환액을 각각 구하면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 문제는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5억을 20년으로 나누면 얼마죠? 2,500만 원이 1년에 갚아지는 상환 원금입니다. 원금 균등이니까. 그래서 2,500만 원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년이 지나면 5억에서 얼마가 까지는 거죠? 2,500만 원이 까지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럼 2년이 지났을 때는 한 번 더 까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해는 가만히 있고 2회차가 되면 2,500만 원이 까지고 3회차가 되면 2,500만 원이 까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차 때는 안 까지는 거, 2회차 때는 한 번 까지는 거, 3회차 때는 두 번 까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공부를 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요. 먼저 5억에다가 잔존 가치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잔금을 구해야 되니까 5억에서 상환된 금액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1년에 까지는 금액이 얼마나 됐으니까 2,5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2,500만 원 이렇게 때려주고요. 곱하기 이자 구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곱하기 몇 회차니까 15회차니까 14를 곱해줍니다. 첫 해는 안 까진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네, 곱해주고 여기다가 빼기 아까 얼마에서 잔존 가치가 까지는 거니까 5억에서 빼기 5억을 때려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억 5천만 원이 지키는 겁니다. 마이너스 안 읽어주시면 돼요. 곱하기 6%를 때려주면 몇 회차 이자? 15회차 이자를 900만 원이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불러드릴 테니까 공식을 한번 써보십니다. 원금균등 이자 상환액입니다. 제목 알려드립니다. 원금균등 이자 상환액. 쓰셨나요? 예. 원금균등 이자 상환액은 융자원금 마이너스 융자원금 마이너스 가로 열고요. 상환원금 곱하기 n-1 가로 닫고 상환원금 곱하기 n-1 가로 닫고
곱하기 이자율을 때려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이자 구하는 공식입니다. 융자 원금 마이너스 가로 열고 상환원금 곱하기 n-1 상환원금 곱하기 n-1 15에 차면 14 18에 차면 17 n-1의 의미 알겠죠? 곱하기 이자율입니다. 자, 그러면 이자가 중점이 돼야 되니까 원금 구하는 건 쉬우니까 마지막으로 18회차 이자를 어떻게 구할 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회차 이자입니다. 자, 1년에 까지는 금액이 얼마나 그랬죠? 2,500만 원이라고 그랬죠. 맞나요? 예. 곱하기 n-1이라고 했으니까 18회 같으면 17을 곱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빼기 처음에 빌린 돈이 얼마였죠? 5억이었죠. 5억을 빼주는 겁니다. 역으로 빼주는 거. 5억. 그리고 곱하기 6% 때려주면 답이 450만 원 하고 바로 나와버립니다. 물론 앞에 마이너스가 붙긴 하지만 마이너스를 빼고 읽으시면 된다. 그래서 공식처럼 만들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융자 원금 마이너스 상환원금 곱하기 n-1 곱하기 이자율인데 우리는 계산을 먼저 뭐부터 했죠? 상환원금 곱하기 n-를 곱한 다음에 요거로 빼기 융자원금을 빼주고 마지막에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를 구하는 팁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총 4개 파트를 가지고 첫 번째는 퍼센트 계산, 두 번째는 지티기, 세 번째는 우리 연속 계산,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이너스 활용 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방금 계산 말씀드렸던 것들이 우리 집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요.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 계산 문제 활용 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조댓구,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의 성원을 보고 2회차 때 2회차 계산 활용 팁에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계산기 활용 팁으로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